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금요일 실전 말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 개장 전에 바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어제 미국 시장 안에서 어떻게 소화가 되는가 그 점이 관건이었는데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급증이 노동시장의 완화로 좀 해석이 되면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진 상황이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어제 시장에서는 이 대형 기술주들 의 상승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대부분 상승하면서 지수 전반적인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는요, 5% 넘게 좀 급등을 하면서 10거래일째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마감한 전일 시장이었는데요. 이러한 상승의 흐름을 이어받아서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했는지 지금 우리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상승세 덕분에 우리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0.46% 상승하면서 262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안에서 오늘 장 초반부터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112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소폭 매물을 좀 출회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각각 70억 원, 5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역시나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빨간불 켜고 출발한 코스닥, 오늘은 1%가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885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이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기관 투자자 홀로 좀 강력하게 담아주고 있습니다. 1,198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도 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금요일 시장 좀 힘찬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힘찬 흐름 가운데서 더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 바로 대주산업입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이 표적 종목을 통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면서 저희 어제 기준으로 5%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속 움직이게 될지 저희 방송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과 같은 시장 안에서는 또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집중해야 또 내 수익률을 기록해줄 수 있을까 그 점을 참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도 저희는 사료 관련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정말 이런 종목들 흐름이 좋습니다. 이렇게 큰 폭의 상승폭을 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안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해 볼지는 오늘의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한 달 동안 계속 많이 얘기했던 그 사료주 또 움직입니다. 이쪽 계속 매매하면 너무 좋다고 그랬죠. 내려오면 사면 또 수익 주고 또 내려오면 사면 또 수익 주고. 자, 근데 오늘은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오네요. 돌파하게 되면은 절반은 갖고 있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래가 어제부터 조금 실리더니 이렇게 전고점을 한번 돌파하기 시작하게 되면 꾸준히 상승하는 모양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장이 좋아서, 이건 장이 좋아서 어제도 우리나라 시장은 5일선을 깨지는 모습을 아침에 보여줬는데 결국은 안 깨지고 드러났습니다. 이게 장이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자, 지수를 볼게요. 자, 지수를 보면은 어제 우리나라 시장은 이게 아침에서는 5일선이 깨지는 모습이었어요. 왜냐면 일본 시장이 5일선으로 깨면서 장대 음봉이 어제 나왔기 때문에 일본 시장 때문에. 근데 일본 시장도 오후장에서는 꼬랑지하고 올라갔고 중국 시장도 경기 부양 얘기로 반등을 줘버리고 올라가 버리고 미국 시장도 어제 일단은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조금 올라갔는데 뭐 조금 빠지면 어떻고 조금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콱 떨어지거나 막 콱 급등하거나 뭐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테마주가 좋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테마주 쪽에서 보니까 화장품 조금 움직이고요. 2차 전지주들도 어제도 좀 강했는데 오늘도 그러니까 막 예전처럼 폭등은 아니에요. 요즘에 2차 전지 보면 일부 대형주만 움직이고 그러는데 일단 2차 전지 뭐 충전 설비 관련주, 2차 전지 뭐 재료, 부품, 소재 관련주들 몇몇 애들은 잘 움직이는데 근데 몽땅 그려서 다 움직이는 테마가 있어요. 강하게. 그게 뭐예요? 사료주입니다. 그러니까 사료주는 지금 고기 관련주도 강하게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사료, 음식 업종 이렇게 다 움직이는데 일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음식업종이 지금 막 상승하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음식업종하고 사료주하고 같이 엮이는 부분들이 많아서 테마를 보면 걔네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움직이는 건데, 근데 사료주들을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유도 우크라이나 그 댐이 파괴가 되면서 물 가둬야 되는데 물 가두지 못하니까 막 장마에다가 비 내리니까 막 홍수가 범람하고 강이 범람을 해갖고 막 지금 뭐 사진에 보니까 무슨 맥인지 물고기인지 다 그냥 땅으로 다 올라와 버렸으니까 강이 범람해가지고 고기가 다 나왔는데 거기 다 썩어갖고 그러면 이제 뭐 나중에 뭐 질병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물고기 떼죽음 돼 있는 뭐 그런 사진부터 해갖고 그냥 땅이 다 황폐화돼 있고 막 이런 사진 보여주면서,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세계 식량기구에서는 뭐 3억 5천만 명 정도가 굶주리게 될 것이다, 기아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굶어 죽을 수가 있다라고 지금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60억 인구 중에 뭐 10% 정도가 만약 배고프다 그러면은 과연 라면 가격은 얼마나 올라갈 거며 밀가루 가격, 설탕 가격도 얼마나 올라갈 건지. 이게 풍족할 때는 가격이 떨어져요. 근데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막 올라갑니다. 근데 벌써 3억 5천 명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게 좋아질 기미가 보이면은 모르겠는데, 앞으로 내년도 마찬가지고 내후년도 마찬가지고 기후 온도는 자꾸 이상하죠. 엘니뇨 막 이상해서 계속. 그러니까 자꾸 이게 안 좋아지니까 거기다가 원자재 가격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가 농작물을 뭔가 수확을 얻으려면 비료를 잘 뿌려야 됩니다. 비료. 그렇죠? 비료를 잘 뿌려야 돼요. 그리고 돼지고기든지 소고기든지 뭔가 얻으려면은 사료를 좋은 걸 줘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비싼 쌀밥 주면 되는데 비싸잖아요. 그래서 사료가 싸니까. 근데 사료 가격 올라가고 비료 가격 올라가면 비료는 농작물이 되게 비싸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농사꾼들이 전 세계인,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인 농사꾼들이 비료를 안 써버린다잖아요. 비료 가격이 비싸서. 그리고 비싸게 돈을 발라갖고 딱 만들어놨는데 가뭄에 다 죽어버리면은 그건 또 엄청난 손해니까, 그래서 비료를 안 쓰니까 수확량은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기후도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수확량이 자꾸 떨어지고 있고 세계 기근은 자꾸, 그래서 영국도 지금 새끼 못 먹는다는 기사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사료주들을 계속 매매하면 좋다고 얘기했던 이유도 이게 이슈가 계속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고점 돌파의 시도가 나왔고 왔다 갔다 흔드는데 안 죽는 거 아니에요. 계속 우상향을 타고 올라가는, 앞으로 그러니까 올라갈 떡밥이 많다 그러죠. 올라갈 떡밥이 많은 사료 음식업종, 이거 계속 제가 지난주서부터 해서도 계속 관심을 다시 가져라 그러는데 되게 잘 가고 있어요. 뭐 한일사료도 잘 가고, 신소홀딩스 엄청 잘 가고요. 뭐 미래생명자도 잘 가고, 어제 얘기했던 대주산업도 잘 가고, 한탑도 잘 가고, 팜스토리도 잘 가고, 대한제당도 잘 가고, 거기다가 고기 관련주들도 오늘 다 잘 가고, 어쨌든 이지바이, 이지홀딩스, 팜스코 은근슬쩍 잘 가고. 그러니까 모조리 지금 다 강한 상황인데 이따 가서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흐름을 좀 살펴보면서, 그리고 지금 노란톡방 열어놨는데요. 노란톡방 열어놨는데 아직 안 열어놨군요. 지금 열어놨게요. 지금 열어놨는데 오늘도 게릴라 공개 방송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료주가 저는 많이 갈 것 같아요. 엄청 많이 갈 것 같은데 욕심을 내지 말고 매매를 하라. 이게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막 매매하다가 물릴 수 있어요. 그렇죠? 모든 테마는 물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영원히 지속된다면, 그 종목에 묻어 들어가면 웬만하면 안 깨진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가 사료주라 그랬죠. 왜냐면 사료주는 사람이 반도체는 없어도 삽니다. 뭐 여러분 원시인처럼 동굴에 들어가 살아도요. 먹을 것만 있으면 살아요. 근데 반도체만 있으면 못 살아요. 왜냐하면 먹을 게 제일 중요하니까. 사막에다 던져놓고 물하고 밥하고 고기하고 그거 1년 줄까 하면 반도체 1년 줄까? 그럼 이런 뭐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전 세계 그게 이슈가 지금 기근이라든지 지금 농작물들이 지금 다 올해도 지금 어렵다 뭐 등등 해가지고 뭐 기온이 지금 벌써 동남아시아는 벌써 4월 달에 막 40도, 50도 올라가고 막 이랬잖아요. 전쟁 때문에 난리가 났고 그래서 그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계속 이쪽에 있는 떡밥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데 차트가 굉장히 다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오늘도 또 강조하려고요. 왜냐면 제가 4월 달서부터 엄청나게 지금 사실은 뭐 작년에서도 재작년에서도 우크라이나 사태 터질 때서부터 2020년도서부터도 사료주들은 바닥에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은 종목들이니까, 왜냐면 저 라면 가격이 10,000원 간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지금은 아니고 한 10년 뒤에는 10,000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라면 가격이 10,000원 갈 때까지 이 이슈들은 계속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도 해드릴 거고,
그러면 사료주가 많이 올라가면 아직은 많이 안 올라간 거야. 이게 정말 많이 올라가면 그다음 뭐가 올라갈 것 같아요? 뻔하죠. 전 얘기는 다 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오늘 방송을 처음 보시거나 그러면 전 시장이 좋다 그랬잖아요. 여전히 강해요. 떨어질 생각도 안 하고. 좀 빠지면 어떻습니까? 또 올라가면 되지. 올해 시장이 조금 더 빠지게 되면은 요 테마주들은 더 잘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매매하기가 무지무지하게 좋은 장이다. 그래서 이따가 게릴라 공개 방송도 있을 예정이니까 많이 들어오시고요. 장이 너무너무 좋은데 아직 개인 투자자들은 무서워갖고 종목을 사지도 못하고 뭐 하여튼간 뭐 계속 겁내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요즘에 뭐 개인 투자자들이 장 좋다라고 올라가도 관심이 없다라 그러죠. 나중에 지수가 3,000 가고 3,500 가고 4,000 가면 그때 아마 관심 가질 것 같은데 지금 바닥인지도 모르고 방황하지 마시고 이따가 공개 방송 때 많이 들어오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금요일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양시장 초반부터 상승의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도 보여주고 테마주의 장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우크라이나 댐 붕괴로 인해서 세계 식량난의 위기감이 다시 도래된 가운데 이러한 흐름 안에서 더 관심을 보이는 업종이 바로 사료, 비료 관련주인데요. 저희는 오늘 시장 안에서는 이 업종 가운데 어떤 종목에 집중하면 좋을지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더 단단한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와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다가 지금 내 종목 상황은 어떠한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표적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바로 어제도 같은 종목이었죠. 대주산업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료 관련주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겠다라고 일러주신 만큼 어떤 지점으로 어떤 전략으로 이어가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표적 종목은 대주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료 관련주 중에서 제일 못 간 종목이 대주산업이라서 가지고 나온 거고요. 나머지 사료 관련주들은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래생명자원이 전고점을 돌파가 이미 걔네들은 일주일 전부터 이미 돼 있는 상황이고 신송홀딩스는 지금 막 돌파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돌파가 되면 대주산업도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왜냐면 우크라이나 사태 터질 때에서 사료 관련주들 대장이 대주산업이 들어갔었죠. 대주산업, 그다음에 고려산업, 한일사료,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 이름 바뀌기 전이 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그때도 무슨 사료였던 것 같은데 걔네들이 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지금 움직이는 물론 신소홀딩스 잘 가긴 하지만 쟤네들은 그때 당시 움직이지도 않았던 애들이죠. 그래서 음식업종 사료 관련주들이 지금 장에서 그리고 오늘 제일 강한 쪽이 저쪽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거나 뭔가 매매를 하겠다 그러면 제일 강한 쪽을 쳐다보고 거래량이 실려있는 쪽을 봐야 되는데 벌써 핵심은 두 가지 벌써 다 얘기했어요. 제가 어제도 왜 사료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어제 공개 방송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그랬죠. 뭐 이슈 뉴스는 이미 있는 거고 뉴스가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 왜냐하면 음식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러시아도 새끼 못 먹는다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유럽 이제 굶어 죽는 나라들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에서는 뭐 난리 나겠죠. 우리나라는 잘 살아서 상관은 없는데 돈을 좀 많이 줘야 되겠죠.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안 좋은 얘기는 많이 나올 거고 뭐 지금 가격보다 뭐 여러분들 마트 가면 계속 라면 가격 올라가고 있는 거 실감하실 테니까 이제 소금 가격 올라가고 설탕 가격 올라가고 그러면 나머지 다 올라가는 거 뭐 뻔하죠 뭐. 점점 올라갈 텐데 그러면 계속 이슈는 계속 될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만 이슈만 있으면 하나 얘기 나왔다 끝날 테지만 세력들도 알아요. 이 이슈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일 났다라는 게.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 해서 뭐 탄소 배출권 해갖고 환경 규제부터 해갖고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빡시게 돌리겠죠. 왜냐하면 다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런 게 문제가 먼저 되겠죠. 물론 지금 당장은 저도 반도체를 좋게 보지만 앞으로의 뭐 5년, 10년에서는 제가 볼 때에서는 모든 문제들이 반도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핸드폰 없어도 살아요, 여러분들.
옆집 가갖고 그냥 통화하면 되잖아요. 그냥 가갖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먹는 게 없으면 일주일만 굶어도요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료 관련주들 굉장히 바닥에 있어서 이따가도 어제도 얘기했던 그 두 가지 그것 때문에 이쪽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이따가도 할 건데 이따가 공경원수도 많이 들어오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을 폐역 종목 이따 대주산업 가요 전략은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벌써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료 관련주 가운데 그래도 아직 공략할 만한 바닥에 있는 종목인 대주산업을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어떤 지점에 어떤 매수가로 진입하면 좋을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럼 저희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만나본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저희가 화요일에 신성홀딩스 7,400원의 매수가에 만나봤는데요. 이 지점에서는 매수가 미도달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고려산업 만나보기 시작했죠. 이러면서 저희가 사료 관련주 조금 더 집중해보고 있었는데 4,200원의 매수가에서 3%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목요일에 확인해본 알루코 3,430원의 매수가에서 0.3%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금요일에는 후성 13,930원의 매수가에서 1.5%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후성 13,850원의 매수가에 만나보면서 2.1%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저희가 수요일에 한일사료 6,250원의 매수가에 만나봤는데 오늘 또 다시 고가 갱신을 해주면서 18.2%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부터 이렇게 대주산업 집중해보고 있습니다. 2,420원의 매수가에서 5.2% 수익률 달성을 해주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818.4%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또 금요일인 만큼 이번 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들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서부터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AS 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지금 보면은 지난주, 지지난주, 그러니까 5월 달에는 웬만한 종목들 다 수익이에요. 다 3% 이상 다 수익 달성 다 됐고요. 지금 6월 달 시작인데 지금 지난주, 이번 주 다 아까 보셨죠? 다 플러스입니다. 나머지들도 어차피 바닥에 있으니까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금방 3% 달성을 할 건데 요즘에는 장이 좋아서 이렇게 장이 좋은데 개인 투자자들은 뉴스에 나와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장이 뭐 올라가도 관심이 없대요. 그러니까 무관심이 제일, 여러분 연예인들도요. 차라리 안티가 있으면은 그래도 관심이 있는 건데 무관심이 제일, 그러니까 댓글도 없고 무풀이 제일 그게 무서운 거라 그러죠.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어요. 하도 당해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력들도요. 안 빼요. 개인들 관심도 없는데 뭐하러 뺍니까? 올려갖고 관심을 만들어야죠. 제가 그 얘기도 어제 했는데 어쨌든 사료 관련주들 위주로 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계속 좋을 겁니다를 말씀을 드리면서 자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후성이 있네요. 자 후성부터 볼게요. 일단 6월 5일이었죠. 자 후성. 자, 여전히 바닥에 있고 아침에서 그냥 꼼지락꼼지락 거리는데 이게 IT가 지금은 힘을 쓸 수가 없는 게 미국 시장이 반등 나와도 그거 갖고는 안 되고요. 미국 시장이 더 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FOMC 결과가 나오고 나서 미국 시장이 더 위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다우존스도 위쪽으로 더 올라가 줘야 그래야 우리나라 IT가 움직일 텐데 저는 일단은 세모로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 박스권이라서 밀릴 것도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밀리면 어떻습니까? 밀리면 IT주 싸게 사면 되지. 그래서 아마 그런 위험 때문에 아마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에 사료주들이라든지 이런 테마주들, 오늘 화장품도 잘 움직이고 그러는데 이런 테마주들이 오늘 그래서 강한 겁니다. 시장이 박스권을 딱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 13일이 이제 미국 CPI 지수,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고 14일이 FOMC 발표 날인데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이거든요. 아마 그때까지는 IT주들을 꾹꾹 눌러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까지 어차피 빠질 자리도 없으니까 보유하셔도 된다. 근데 조금 지겹다. 근데 여기다 비중을 많이 실었다. 그러면 지금 팔아다가 차라리 대주산업이나 뭐 팜스토리나 한일사료를 따라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이슈는 글로 몰렸으니까. 또 이슈 아까 전에 또 얘기했지만 또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비중이 많으면 잠깐 외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그러니까 사료주를 강하니까 그쪽으로 매매를 하다가 왜냐면 사료주가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사료주 어느 정도 올라왔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튀겠지만 고기 관련주 잘 봐야 됩니다.
왠지는 뭐 이따가도 제가 공개 방송 때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고기관련주 움직이면 또 사료주도 또 움직여요. 그러면 그 고기를 먹이려면은 비료 먹이는 거 아니면 비료는 곡물이 먹는 거고 사료는 돼지가 먹는 거니까. 그래서 고기 관련주 움직이면은 그 고기를 잘 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수산물 안 먹을 거잖아요. 그렇죠? 7월 달부터 방류 시작하면은 수산물 먹겠습니까? 저기 대만인가 홍콩은 일본한테 우리는 너네들 수입 안 하겠다라는 얘기 경고했죠. 방류하는 즉시 아예 전면을 끊겠다 얘기 나왔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제가 안 먹을 거 다 알아요. 그럼 뭐로 쏠리겠어요? 고기로 쏠리겠죠. 근데 없는데 고기가 다 가격 올랐는데 더 가격 더 오르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제히 고기 관련 다 움직이는데 그 고기는 뭐 먹고 자라요? 사료 먹고 자라죠? 그럼 사료 또 가겠죠? 라는 얘기 이따 공개 방송에서 할 건데 벌써 다 해버렸네. 자, 어쨌든 후성 이거는 그냥 보유하셔도 되는데 이슈는 절로 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다음 한일 사료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엊그저께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건데 수익이 18%가 넘어갔어요. 18.2% 수익이 났는데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얘 지금 흐름은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흐름인 거지 밑으로 꼬꾸라질러가 내려가는 흐름이 아니에요. 지금 거래량을 봐봐요. 거래량이 실렸다는 거는 얘는 지금 세력들이 뭔가를 매집을 하고 어제도 거래가 많이 실렸는데 그리고 어제 장대음봉 나왔죠. 이거를 개인들을 눌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심약한 개인 투자자들은 어제 다 던졌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고점에 물렸던 사람들은 오늘 올라갈 때 다 던졌을 거예요. 또 왜냐면 물렸다가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얘네들이 열심히 이거를 드리블을 잘한 거죠. 세력들이. 모양을 그러니까 그림을 참 잘 그려요. 얘네들이. 하여튼 큰 그림을 잘 그리고 있는데 이거 넘어갈 거야 아마. 이거 넘어가도 돼요. 왜냐면 모양이 넘어가는 모양인데 뭘. 이게 넘어가면 이렇게 넘어가면 한 번 넘어가면 이제 나 잡아봐라 하면서 도망갑니다. 내려와 그러면 절대 안 내려와요.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너 왜 자꾸 올라가니?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사람들이 수산물 안 먹고 고기만 먹네. 그럼 고기만 먹는데 그 고기는 뭐 먹고 자라요? 사료 먹고 자라네. 그럼 사료 관련주 움직이고 고기 관련주 가격 계속 올라가겠죠. 근데 먹을 게 없어. 여러분 이제 수산물 못 먹으니까. 그럼 그 이슈로 계속 올리거나 아니면 전 세계 기근 때문에 지금 영국 사람들이 이제 새끼 먹던 거 이제 한 끼밖에 못 먹는다.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러면 가격 계속 올라가고 이제 뭐 안 들어온다, 밀가루 안 들어온다, 빵 안 들어온다, 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못 먹는 사람 생긴다. 뭐 이딴 얘기 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때서는 이제 그러니까 언젠가 이게 지금 당장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향후 5년을 봤을 때 좀 뉴스 나오는 것들 보면 그렇다는 얘기고 제가 뭐 그렇게 된다라고 제가 뭐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기사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기사들이. 그래서 지금 당장 앞에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서라도 수산물 어차피 저도 그래서 수산주 움직이는 게 웃겨요. 수산주 움직일 게 아니고 고기가 움직여야죠. 여러분 안 먹을 거잖아요. 저도 안 먹을 거거든요. 왜냐면 제 몸은 소중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정고점을 돌파가 되게 되면은 한일 사료는 계속 올라가면 나머지는 어떻게 가겠어요? 자, 다음. 자, 어쨌든 이거는 수익 어느 정도 났으면 절반 팔고 나머지는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어제 추천해드렸던 그저께 추천했던 대주산업. 어제는 이제 수익 5% 달성이 됐죠. 그리고 그 전날도 더 싸게 추천했기 때문에 수익 또 달성됐어요. 그건 아마 8, 9% 수익이 났을 건데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어쨌든 이거는 이틀째 지금 추천하고 있는 거라 앞전에서 어제는 2,420원이지만 그전에 좀 더 싸게 추천했을 텐데 어쨌든 오늘의 또 표역 종목인데 자, 그전에 뭐 하나 좀 더 보고 가겠습니다. 급등명중 종목으로 자, 신성 ENG 4월 3일 날에 추천해드렸던 건데요.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줘요. 빠진다지만 이렇게 안 빠지죠. 이렇게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바닥에서 급등하고 있는 이루온 하잉크 코리아가 있습니다. 그 뭐예요? 애플페이 관련주들. 그러니까 애플페이 이슈는 있었죠. 근데 왜 움직여요? 바닥에 있다가. 그럼 바닥에 있다고 다 움직이나? 그러면 바닥에 있다가 다 움직여요? 아니에요. 바닥에 있으면서 지금은 제가 이것도 지난주에서도 공개방송하고 여기서도 얘기했는데 재료와 뉴스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급등이 나온다라고 그랬죠. 장이 좋기 때문에 재료와 뉴스를 가지고 있으면 다 한 번씩 다 이렇게 급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료주들은 여전히 바닥인데 거래량도 장난이 아닌데 재료와 뉴스는 그 누구보다도 지금 단단하게 갖고 있습니다. 다 굶어 죽게 생겼거든. 가격이 올라가게 생겼거든. 거기다 지금 일본도 지금 난리치고 지금 뭐 오염수 버린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재료가 이렇게 나올 때마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재료와 뉴스를 가지고 있는 바닥 종목들은 싹 다 움직인다는 것들이 지금 이루온과 다시 보면은 이루온과 하잉크 코리아에서 나오고 있는데 신성 ENG도 이제 앞으로의 그러니까 얘는 이제 바닥은 아니죠. 바닥 아니고 떠 있는 상태인데 잘 빠지지도 않고
뭐 태양광 관련주 쪽이니까 앞으로 뭐 엘니뇨 때문에 뭐 난리 난다 얘기 나오거나 아니면 반도체 관련주 움직이게 되면 얘도 전고점을 돌파할.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할 애들은 모양은 이렇게 생긴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바닥에서 움직이는 이론 패턴이 있고 한데 다 이슈를 머금고 있는 애들이 튄다. 그러니까 이슈와 뉴스가 집중이 돼 있거나 앞으로 나올 것들을 찾으면 돼요. 이제 뭐 곧 7월달, 8월달 이제 장마잖아요. 그럼 장마철 되면 제가 농약 관련주 잘 보라고 그랬죠. 뭐 농업 관련주라든지 뭐 농약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뭐 장마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뭐 선풍기 관련주라든지 제습기 관련주라든지 근데 잘 가려야 돼요. 왜냐면 어제 보니까 신일산업은 차트가 다 죽어 나갔거든. 죽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것 말고 살아 있는 것 중에서 잘 골라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 거 저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사료주들은 이러나 저러나 제일 만만하니까 그래서 얘기했던 거고요. 자, 어쨌든 이거랑 그다음에 고려산업. 아까는 제가 한일사료 최근에 급등하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고려산업도 이거 전고점 얘도 돌파할 거라 그랬죠. 그래서 대주산업과 고려산업이 좀 안 움직인 만만한 종목으로 거래가 실려 있는 종목들인데 지금 이제 슬슬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도 절반 정도 이미 팔았죠. 여기서 여러분들 절반 이상 팔았을 거예요. 21점 몇 프로나 수익이 났으니까. 근데 만약에 아직도 갖고 있다면 저는 사료주들을 조정받으면 또 사고 올라오면은 어쨌든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이니까 이슈가 터지면 또 가겠죠.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 요 놈도 웃겨요. 이게 어제도 올라왔으면 좀 내려와야 되는데 잘 내려오지도 않고 모양만 만들고 있고. 모양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는 이걸 다시 한 번 더 올리고 싶은 일단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내려오면 다시 사면 되고 올라가면 갖고 있는 거 잘 팔아주면 되고 뭐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하여튼 지금 모든 패턴주들이 바닥에서 괜찮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특징은 폭락이 없어요. 지금 종목들 보면 뭐 폭락하는 종목 찾으려고 해도 그런 게 잘 없습니다. 근데 2,000개, 그러니까 코스닥, 코스피 2,500개 종목에서 뭐 8%, 10% 빠지는 거 있기야 있죠. 한두 개 있는데 상한가가 잔 종목 29% 간 거, 28% 간 거, 25% 간 거 그게 월등히 더 많습니다. 그게 장이 좋을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장이 안 좋을 때에서는 올라간 거 뭐 상한가 들어간 것도 없죠. 뭐 20% 이상 올라간 거 한두 개 나오고 20% 이상 빠지거나 하한가 들어가는 거 8개, 10개 나오고. 이게 이제 약세장의 특징인데 지금 강세장이에요. 종목들이 잘 빠지지도 않고 어쨌든 그렇고 자 이제 오늘의 표육 종목 대주산업. 자, 대주산업. 자 일단 내려올 때 사시면 돼요. 일단 내려올 때 어차피 어제도 사신 분들은 수익 5% 달성돼서 절반 팔았을 거 아닙니까? 그거 다시 사시면 됩니다. 일단 2,460원 요 정도 내려와서 들어오면 사시면 되고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죠. 이따가 뭐 한일사료가 또 다시 급등이 나와가지고 올라가 버리면은 뭐 살 수는 없지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려오면 사시면 되고요. 지금 한일사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한 다음에 고점을 기습적으로 오늘 돌파할지 월요일에 돌파할지 화요일에 돌파할지는 모르겠지만 돌파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돌파가 되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뭐라 그랬어요? 고려산업이나 대주산업이나 그냥 따라 들어가라 그랬죠.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 어차피 오늘 가격은 안 들어오겠지만 가격이 들어오면 다행이고 안 들어오게 되면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왜 따라가도 되냐면 대주산업도요. 이 고점을 돌파하면 목표치가 3,500원, 4,000원이 열려버립니다. 왜냐면 이전에도 그렇게 갔던 적이 있고 다른 애들도 그렇게 간대는데 뭐. 그리고 지금 어제도 강하게 움직였던 팜스코 은근슬쩍 계속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신송홀딩스 얘도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게 또 돌파를 할 거예요. 왜냐면 워낙 바닥에 있다 움직이는 거니까. 거래가 실렸고 그리고 팜스토리, 뭐 팜스토리 이것도 마찬가지. 이 정도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래를 실어놨고 이슈가 7월 달에 오염수 방류한대잖아요. 방류하면 뻔하잖아요. 뉴스에서 이제 많은 그 시민들이 이제 수산물 저는 안 먹을 거예요. 이제 안 사요. 그러면 이제 막 난리 나겠죠. 그러면 이제 수산업자들은 뭐 장사가 안 되니 지금 뭐가 안 팔리니 뭐 우리 거는 안전하니 그러면 사람들은 안 믿죠. 안 믿을 겁니다. 안 믿고 그러면 수요가 확 줄어들게 될 거고 그래서 고기 쪽으로 확 수요가 몰리게 될 거고 이제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이쯤 이슈가 되면은 7월 달에 남았으니까 세력들이 6월 달쯤에 열심히 매집한 다음에 이슈가 터지게 되면 그때에서 폭발하겠죠. 그래서 폭발하기 전에 얘네들이 다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폭발하기 전에 밑에서 싸게 사는 겁니다.
아직도 싸요. 대주산업 올라간 거 없잖아요. 나중에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서는 저도 추천 안 하겠죠. 이거 4,000원까지 올라가는데 이걸 뭐하러 추천을 해요. 그때는 추천 안 하겠지만 바닥에 있으니까 추천하는 겁니다. 바닥에 있잖아요, 여전히. 고점에서 여기까지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바닥에 있는 종목 대주산업 표적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대주산업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이미 조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수가 2,460원 잡아주시면서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 가운데 지금은 어떤 시점인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더 자세한 이야기를 위해서 노란톡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입장해 주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 노란톡에서 함께하실 수 있고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 원하시는 분들은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 바로 노바텍입니다. 노바텍 매수가는 33,300원에 지금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 스마트 기기용 차폐자석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하는 업체인데요. 스마트폰 업종의 그 흐름에 따라서 같이 등락을 거듭하다가 오늘 이렇게 수익 권역에 진입을 하셨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시다가 수익 권역에 진입을 하신 만큼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 참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과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좀 대비하시면 좋을까요? 자, 매수가 여기에 있다면 지금 수익으로 바뀌신 거는 다행인데 이제 저항대로 이제 부딪히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저항이죠. 그러니까 돌파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돌파가 될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거래량이 앞에서 많이 들어왔고 기관들이 많이 샀고 다시 거래가 실리고 있으니까 이 고점을 돌파를 하겠지만 저도 할 거라고 믿지만 저항대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37,000원 부분은 저항대로 걸리니까 35,000원서부터 37,000원 사이에서는 절반 정도는 파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절반 이상 팔아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싸게 사시거나 아니면 요 놈이 이제 저고점을 돌파하고 4만 원을 가고 4만 5천 원을 가고 그러면 이게 이제 히토리 관련주도 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움직이게 되면은 히토리 관련주 쪽에서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뭐 세노텍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도 아직 움직이는 게 없죠. 모양은 똑같이 생겼어요. 노바텍하고 봐봐요. 똑같이 생겼죠. 움직이기 전에.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는데 노바텍이 애가 4만 원 쪽으로 정고점을 뚫고 날아간다. 그러면은 이거 싹 다 노바텍 다 팔아버리고 세노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얘도 어차피 2,400원, 2,500원으로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이쪽은 이슈가 중국에서 이슈가 나와야 돼요. 히토리오 제재해버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냥 바로 그냥 다들 그냥 20% 폭등하는 건데 아직 중국이 조용조용하니까 그냥 별 움직임은 없어서 그냥 모양만 만들고 있는 히토리 관련주들인데 근데 노바텍이 잘 가니까 뭐 세노텍도 조만간에 좀 쫓아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네요. 어쨌든 노바텍 수익 나신 거는 35,000원부터 37,000원 사이는 절반 이상 매도를 하자. 그리고 세노텍으로 뭐 교체하는 것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고려산업 4,150원에 얼마요? 전문가님이 얘기가 수요일 날 샀습니다. 얼마에 사셨어요? 예, 4,150원. 4,150원? 제가 드렸던 가격이 맞나? 되는데 안 팔고 그냥 가격이 뚝쭉 미끄러지네요. 거래량은 외국인들은 엄청 사는데. 잠깐만요. 지금 4,150원에 사셨다고 그랬어요? 예. 저 이거 4,020원에 추천한 건데? 4,250원, 1,150원. 4,250원 추천했다고요? 아니 뭐야, 4,250원에 사셨다고요? 예. 저는 4,020원, 그러니까 4,000원에 추천했다니까요. 왜 말 안 듣고 비싸게 사셨어요? 예, 그러니까요. 이따가 외인들이 덤벼들기에 그때 샀어요. 예, 그래요. 어쨌든 뭐 네. 좋은 종목에 들어가서 수익 난 건데 자 차트를 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네. 이걸 5월 15일 날 스승에 날 때 여기서 바닥에 있을 때 추천했었어요. 여기 5월 15일 날 여기군요.
요 자리, 여기서 4,020원. 그러니까 싼 자리에서 하니까 근데 비싸게 샀는데도 지금 수익 난 거는 그냥 종목이 좋아서 그래요. 이슈는 네. 뻔하잖아요. 예. 비중은 그럼 오늘 30%고. 되네? 아까 올라갔을 때 아침에. 비중이 좀 많기는 한데, 그러니까 전략대로 하자면은 이렇게 정고점에 부딪히는 자리에서는 한 절반 이상 파시고 나머지는 정고점 돌파까지 그냥 내밀어 두면은 딱 그게 제 전략대로 가는 건데, 일단 돌파할 걸로 예상은 합니다. 근데 이제 올라왔다 다시 또 떨어지면은 또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은 저는 한 주고 종목에 뭐 여러 분산 투자를 안 하고 한 종목 아니면 두 종목 이래 하거든요. 현금 좀 가 있다가 그래서요? 연금은 가 있고 한 30% 투자 한 두 종목 해갖고 한 60% 정도 투자를 하고 나머지 한 40%는 현금을 가지고 가고 음. 그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그거하고 지금 제가 설명한 거 별로 상관이 없는데 저는 지금 그때 비중과 상관없이 네. 지금 전략 자체가 뭐 비중이 네. 뭐 100%든 80%든 20%든 상관없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절반이든 절반 이상 팔아줬다가 다시 내려오면 다시 사자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올라왔다 또 떨어지면은 또 사람 심리가 또 너무 아쉽고 또 열받고 또 막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난해한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료주가 언제쯤까지 갈까요? 계속 갈 수는 없다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 다시 3,500원으로 떨어져도 괜찮아요? 3,500원 떨어지게 되면은 지금 자리에서 얼마 손실이냐면 마이너스 한 18% 정도 떨어져요. 괜찮죠? 그거 참을 수 있죠? 빨리 대답하세요. 정도까지는 마이너스 8% 정도까지는 아니, 마이너스 18%. 18%는 힘들고요. 나는 3,500원까지 떨어지면 마이너스 18%입니다. 10%까지는 아니야. 그 참아야 돼요. 참을 수 있죠? 그까지 참아야 되네 그러면 예. 아니, 그러니까 내려오게 되면 최악의 경우를 설명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려와도 억울하지 않고 참을 수 있다면 참으세요. 그 정도 떨어진 거 참을 수 있다면 가져가셔도 됩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그 얘기예요. 여기 다시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 10%든 18% 떨어져도 가져가면 저는 정고점 돌파하니까 가져가시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떨어져도 그때 팔 걸 이런 아쉬움 얘기를 할 거라면 오늘 다시 고점을 올라오거나 내일이라도 다시 고점이 내일은 월요일 날 얘기하는 거겠죠. 5,000원 쪽으로 고점으로 올라오게 되면 왕창 팔고 다시 내려올 때 다시 살 준비만 하면 됩니다. 그건 선택이에요. 어차피 고점을 돌파할 건데 떨어졌다가 돌파할 거냐 그냥 돌파할 거냐 그건 세력들 마음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목표치는 돌파할 걸로 봅니다. 5,500원, 6,000원 이쪽으로.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어요. 자, 다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자, 다음은 전화로 가겠습니다. 또다시 신성홀딩스가 자꾸 오르락 내리락. 자, 대주산업은 가격 안 들어오고 도망가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래야 어제 사신 분들은 기분이 좋을 거니까 가격 안 나오고 도망가더라도 어쩔 수 없죠 뭐.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NF. LNF.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26만 원이고요. 네. 20%입니다. 20%. 제가 이거 LNF 그때 많이 빠져가지고 한번 추천해가지고 수익 한번 냈던 종목인데 차트 한번 볼게요. 그때가 완전 바닥에 추천했어요, 제가. 5월 6일 거예요,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여기 잠깐 올라올 때 10% 넘게 수익 나왔길래 그냥 많이 팔아라라고 얘기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항대에 부딪히는 자리예요. 27만 원, 28만 원 여기가 저항대에 걸리는 자리인데 어제도 뭐 에코프로 뭐 이쪽 애들 강세 보여주고 오늘도 강세 보여줘서 아직은 분위기는 괜찮지만 이게 지금 저항대 걸리고 다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파는 게 좋고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제가 5월 며칠이에요? 5월 12일 날 뭐 이쯤 해갖고 추천했을 때 그때 좀 싸게 샀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지금 수익이 대략 한 17%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17% 많지는 않아요. 대형주라 그러는데 뭐 그래도 뭐 어쨌든 17% 수익도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지금 26만 원에 샀으니까 수익이 테슬라가 지금 뭐 좀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 같아서. 자, 테슬라 많이 올라오죠. 주식은 많이 올라오면 또 많이 빠져요. 네. 자, 오늘 많이 올라간다고 수익이 나왔는데 내일 만약에 빠진다는 얘기 나오면 그럼 네. 그럼 이것도 떨어질 텐데 그때 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 좀 조금 정리를 해는 게 그렇죠. 좋겠다. 그게 안전하죠. 한 절반 네. 정도만 파시고 네네. 다시 또 조정받으면 한 24만 원 내려가면 또 사면 돼요. 네네네. 그렇게 안전하게 절반을 가지고 사고 팔고 하면은 좋은 종목입니다. 네네. 테슬라도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이 테슬라요? 네, 테슬라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좀 테슬라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미국 네네. 주식은 제가 상담을 안 해서 네. 예, 그거는 나중에 제가 네. 또 마치 나중에 미국 주식 추천한다 그러면 그때 물어보세요.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세요. 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황을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바로 이어서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대주산업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2,46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2,500원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계속 좀 확인해 보시다가 적절한 매수 포인트 잡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동반 매수세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각각 49억 원, 342억 원의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기관 투자자 강력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의약품 그리고 서비스업, 전기전자를 좀 많이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 장 초반에는 매도세를 보였는데 지금 시점 기준으로 매물을 담아내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개인 투자자 좀 홀로 덜어냅니다. 1,370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매수세의 힘을 입어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상황 지수로 확인을 해보시면요. 우리 양시장 여전히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0.68% 상승하면서 2,62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나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1.15% 상승하면서 886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그래도 우리 양시장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개장한 지 1시간 31분이 지나간 시점인데요.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코스닥 차트 흐름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어제도 5일선을 이탈할 뻔했는데 근데 이탈해도 저는 걱정 안 해요. 어차피 이탈해봤자 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올 걸로 예상했기 때문에 빠져도 그러니까 어제 만에 5일선 이탈이 나왔다면 그다음에 미국 시장이 좀 더 빠졌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떨어졌겠죠. 근데 떨어져도 어차피 다시 올라갈 장으로 봤는데 어제 떨어지기는커녕 다시 살려 올리고 우리나라는 조정으로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계속 지금 5일선을 살려놓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강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강한 겁니다. 근데 예상대로 폭등하면서 강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폭등하면서 움직이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해야 되나 하고 다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눈치를 안 채려고 살금살금 움직이는 중입니다. 그래서 테마주들이 잘 움직이는 경우인데 근데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IT가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IT 잘 봐야 됩니다. 라는 얘기라 그다음에 테마주들 이렇게 짜깝짜깝치 움직이니까 테마주가 지금 더 좋은 흐름이긴 하지만 IT 섞어서 매매를 해야 되고요. 어쨌든 장이 좋다는 건 뭐 코스피, 코스닥 차트만 봐도 이건 뭐 답이 나왔죠. 좋아요. 지금 이제 2,600 천천히 50으로 천천히 올라가는데 오늘 금요일이라서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일단 FOMC 다음 주 수요일 날에 있으니까 그거 발표 나오고 나서 뭐 빠지면 어떻습니까? 빠지면 싸게 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장을 편안하게 보죠. 빠지면 어때? 다시 올라가면 되지. 그러니까 빠지면 싸게 사면 되고 박스권. 싸게 사면 또 올라가고. 시장이 조정받을 때 테마주들은 오히려 더 급등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박스권 매매를 하든 테마주 매매를 하든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만 아는 사람들은 지금 논하는 장이죠. 되게 좋은 장이고.
여전히 굉장히 좋고 그런 장인데 일단 IT 부품주들 점점 모양을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일단 기대하셔도 좋을 흐름은 곧 나오지 않을까. 물론 지금 사료 관련주도 좋습니다. 이미 걔네들은 붙어버렸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갑자기 신성홀딩스가 전고점을 돌파를 하거나 요거 있죠? 어느 순간 갑자기 돌파하는 거예요. 왜냐면 오염수 곧 갖다 버린대잖아요.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음식업종도 갑자기 팍 하고 갑자기 이슈 때문에 확 급등 나오면 나머지들 갑자기 막 쫓아 들어가면서 랠리가 우리나라 지금 상한가지가 30%이기 때문에 상한가 세 방만 가면 90% 넘죠. 누적이니까. 그러니까 한 번 시세 붙어서 시세 붙이고 움직이면 뭐 테마주들이 급격하게 막 100%도 올라가고 그런 경우 나오는데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력들 좀 이런 거 좀 듣고 좀 땡겨주지. 어쨌든 신성홀딩스, 그다음에 한일사료, 뭐 팜스토리 이런 애들이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지금 앞두고 있는 종목들 이런 애들 잘 지켜보세요. 이게 돌파가 되면 이게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눌러놓은 척한 다음에 월요일 날에 다시 양봉으로 뻗어올리고 돌파가 되면 이게 랠리가 붙거든요. 이슈가 막 붙고 막 거래가 막 실리고 막 여기저기에서 막 추천주 막 나오고 막 난리를 칠 텐데 그 난리 칠 때 쫓아 들어갈 게 아니고 미리 바닥에서 샀었어야지.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이 놈이 사실은 원래 대장이었는데 지금 한일사료한테 좀 힘이 좀 뺏긴 그런 느낌? 근데 잘 빠지지도 않죠. 어쨌든 이미 고점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애들과 그다음에 예전 사료주들이지만 그다음에 고기 관련주들 이런 애들을 순환매 잘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다시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시장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해주고 있고 차트상 흐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만큼 이런 시점에서는 어떤 전략 이어가야 할까 참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전문가님께서 특별히 공개 방송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요. 방송 후에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더 단단한 전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 전략을 위해서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티플렉스입니다. 티플렉스 매수가는 4,240원. 지금 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소폭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해당 종목은 최근에 이 히토류 대표 관련주로 꼽히면서 좀 강력한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리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았는데 이제 바닥을 딛고 다시 올라와 주나 이 매수가에 도달해 주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계속 보유하시면 될까요? 어제는가 그저께에서는 히토류 관련주도 비철금속이 죄다 빠져가지고 막 종목들이 다 떨어졌는데 많이는 안 빠져요. 이것도 이제 모양 만들고 이제 저점을 다지고 있는 자리인 것 같은데 얘네들도 이제 이슈가 붙으면 그러니까 중국 이슈죠. 중국 이슈가 붙으면은 단번에 그냥 하잉크 코리아처럼 이로운처럼 그렇게 급하게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잉크 코리아 그다음에 이루온 이게 다 이슈가 붙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티플렉스도 뭐 노바텍과 같이 차트는 똑같아요. 노바텍하고. 근데 왜 안 움직이는 거냐? 이슈가 없으니까. 그럼 노바텍은 왜 움직이는 거냐? 세력들이 급한가 보죠. 이건 이슈가 있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냥 세력들이 지들을 올리고 싶어 올리는 거고요. 이슈가 붙게 되면은 어차피 여기저기 동호회나 아니면은 뭐 추천주가 들어오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진핑이 히토리 안 줘라는 얘기가 나와야 그래야 이제 막 급등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근데 언제 그런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대만을 두고 전쟁 한번 할까 말까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면 바로 그때서는 급격하게 이로운처럼 하이엔드 코리아처럼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점을 잘 지지하고 거래도 없어요. 떨어지지도 않고. 시장이 만약에 계속 조금씩 움직이면 얘도 4,200원까지는 살살살살 기어 올라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살살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슈가 나와서 아까 얘기했던 중국에서 히토류를 묶어버리겠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 바로 그냥 20% 급등할 수도 있으니까 전 그 뉴스가 언제 나올지 몰라서 좀 지겹다라 그러면 이미 이슈가 이미 계속 있는 쪽이 있잖아요. 사료 관련주들. 글로 붙거나 아니면은 다음 주에서 FOMC 이후에 시장이 미국 시장이 별로 안 빠지고 오히려 기술주들이 좋아지면서 계속 올라간다. 뭐 금리 동결로 인해서 움직인다 올라간다 그러면 IT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방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합시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자, 장이 역시 예상대로 사료 잘 움직이고 있죠. 비철금속도 움직일 거고 IT도 움직일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 다시 해드릴 건데 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요 주식시장을 포기하고 있고 무관심 속에서 안 한대요.
제가 기사 쓴 거 아니고요. 기사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돈 벌 수 있는 장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 이따가 공개방송에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방송 후에 특별히 전문가님께서 공개 방송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오늘과 같은 시장 안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함께 더 자세한 전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공개 방송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 어떻게 입장할 수 있는지 안내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 후에도 소통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대응 함께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